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고 도대체 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말고 또 다른 뷰를 갖고 계신 이코노미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토론을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경영인남과 토론합시다. 초대된 토론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님이세요. 인사 한번 가르쳐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인남과 토론합시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가볍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업라이즈에서 하고 계시는 역할, 네. 어떤 건지. 네, 사실 업라이즈 업도 좋고 라이즈도 좋은데 업라이즈예요, 네, 그죠? 네, 이름차 좋죠. 예. 네.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이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자산을 다루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네. 패밀리 오피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패밀리 오피스라는 것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자산가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하부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좀 더 오리엔트 돼 있는, 집중하고 있는 건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고객 타겟층은 사실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뭔가 피, 즉 요금을 지불하고 네. 재테크를 받는 듯한 문화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하이네월스, 그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또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이라는 정말 친절한 경제 입문서죠. 네. 입문서도 네. 잘 써주셔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이코노미스트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미국 경제 네. 먼저. 미국 경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경제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주 포지션이 이코노미스트인데 실물 경제를 보는 업입니다. 네. 실물 경제를 보는 다양한 반복 툴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여의도에서 트레이닝 받았는데 경제 데이터, 거시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조망하고 네.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네. 그런 분석 툴을 좀 익혔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죠. 네. 왜냐하면 GDP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률도 좋을 뿐만 아니고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매크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인데 잠재 성장률이 뭐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보통 2% 중후반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뭐 지난해 3분기 아니면 4분기도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보통 규모가 크면 성장 속도는 둔화되기 마련인데 예. 규모가 어쨌든 개별 국가로서 전 세계 탑인 미국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거의 뭐 5% 가까이도 나왔었으니까요. 4.9% 연율로 나왔었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네. 예. 글쎄요, 저는 뭐 좀 뷰를 내는데 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매체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좋은 건 맞는데 예.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 불안한 부분들이 여차하면 예.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래 공파라고 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라고 미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까지 바라본 것들을 우리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네. GDP 지표는 뭐 분기별 지표니까 네. 4분기 지표가 마지막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지표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2024년 한 해가 전개될 미래를 봤을 때는 네. 부정적이다 네. 라고 보시고 부정적인 그 스탠스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소위
노랜딩이다. 이건 좋다고 보는 거고요. 네.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간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어느 정도의 미미한 침체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당탕탕 미국 경제가 전개된다. 하드 랜딩. 네.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특별한 뷰를 갖고 계신가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업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유. 저희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죠. 네. 그러니까 노랜딩이다, 소프트 랜딩이다, 하드 랜딩이다 전망을 하지만 네. 대부분 전망은 희망 섞인 전망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 랜딩 쪽에 가닥을 잡히면서 노랜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망을 저도 한 몇 년, 거의 수십 년만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경기 침체가 맞닥뜨려지면 예. 하드 랜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침체라고 항상 전망을 하지만 실제 왔던 침체는 되게 강력했던 침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서 올해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데 약간 변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의 큰 잭팟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에서는 또 과거 통계들을 쭉 보면 네.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제를 두고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수술을 써서라도 침체를 막을 것이다. 예. 또 과거에 또 그래 왔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경제 데이터는 삐걱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지역 은행들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은행들 쪽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1년 전에 약간 수면 위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SVB 사태를 비롯해서. 하지만 그것도 역시 미국의 유동성으로 긴급 구제 기금을 도입하면서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여지가 올해 상반기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과거처럼 똑같이 미국 정부가 막아준다면 침체는 없이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1년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울 거다. 아니면 그간의 1년 동안에 미국에서 부채가 상당 부분 더 막중하게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효과가 적재적소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저는 하드랜딩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하드랜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가능성이 여전히 네, 있다. 가능성이 좀 거기에 무게중심을 난 두고 싶다. 네. 라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그 하드랜딩을 가져올 어떤 변수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 트리거는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알려진 리스크에서 위기가 올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에서 위기가 올까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아는 리스크에서 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모르는 리스크에서 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예단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리스크 중에서 정말 반밖에 모르고서 혹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동성의 흐름들을 보면 올해 한 3월 말에서 한 2분기 사이에 미국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네. 오히려 유동성이 빠지고 나면 미국의 실물 경제의 충격이 높은 금리에 대한 여파이겠죠.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트리거는 고금리, 네. 장기화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거의 전이 효과를 나타내는 지역은행이라든지 지금 그 밑단에는 또 유동성 고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네네. 너무 좋아요. 뷰가. 네, 좋고요.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잘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훌륭한 뷰를 갖고 계시고 저희 토론이다 보니까 네. 저의 의견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궁금합니다, 겁니다. 사실. 예.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문제인 건 맞아요. 네. 특히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20% 가까이 치솟은 것은 그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공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래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네. 빚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네.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부실이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될까? 아니면 부동산 부실이 금융 부실을 넘어서 금융 위기로까지 가져올까? 네. 이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봐야 되거든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의 부실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부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 금융 부실까지는 가지만 금융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금융 부실과 위기의 차이, 제가 보는 부실과 위기는 몇몇
지역 로컬 뱅크들이 무너지거나 파산하거나 인수합병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당탕탕 일어나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그렇지만 이게 미국 경제가 통제 불가능할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우당탕탕 할 것이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통제 불능 수준까지 올 것이냐, 그렇게 오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여기 이 근거를 하나 더 드리면 네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대준 그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로컬 뱅크고 라지뱅크 이런 대형 은행이 아니라 소형 은행, 지역 소형 은행들인데 이들이 말 그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많이 익스포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전체 금융산업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행들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한 10% 정도? 네. 네, 금융시장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0개 이상의 은행이 있는데 미국에 그 중에 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흔들거릴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그럴 지역은행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 요 정도인데 이 정도가 우당탕탕 한다고 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흔들릴 정도일까?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 부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금융사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때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위협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금융기관의 대응으로 대출 태도를 굉장히 경직적으로 해줘요. 안 해줘요. 네. 대출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이제 강한 회복세를 가져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노랜딩을 지켜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간다. 결국 금융 부실이 실물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억압한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 랜딩에, 네. 그러니까 노랜딩은 아니고요. 네. 소프트 랜딩에, 그러니까 하드 랜딩보다는 네. 그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네.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주신 거와 저희 뷰를 이제 공통분을 찾아보면 랜딩인 것이죠. 그 랜딩은 맞아요. 네, 근데 랜딩의 기울기에 따라서 의견이 맞아요.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예. 실장님 의견의 핵심은 결국 포지셔닝, 즉 규모가 작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암만 악성 매물 아니면 악성 자산이라 하더라도 네. 그 전이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밑단에는 결국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그 포지셔닝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연준이 잘 해왔죠. 네. 그리고 금융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Don't fight the bad라는 네.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최근에 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잘했죠. 네, 작년에 그 특별 구제기금, 그러니까 담보를 현재가로, 장부가로 그냥 픽스해놓고 대출해주는 이런 기발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실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연준이 과연 그렇게 적재적소에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연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경제 지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 연준을 평가하는 게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재작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즉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그 실수가 결국 연준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운신의 폭을 옥죄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서 선제적으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패는 그래도 메이크센스 할 텐데 네. 또 한 번의 실패는 연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을 되게 뒤늦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금리 인하도 훨씬 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떠한 작년 SVB 사태처럼 큰 어떤 발작이 일어난 다음에 액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발작이 작년에 뱅크런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포지션이 정말 비중이 작은 건 알겠지만 뭔가 실제 일어났을 때 우르르 하고 섞어가는 그 쏠림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포지션에도 이 확산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 미국의 경제 체력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했을 때 잠깐 뭐가 아프고 이러면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의 경제 체력이 1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1년 전과 지금의 미국 경제 체력이 과연 1년 전보다 좋냐라고 보면 네.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들은 좋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67%가 소비 경제니까 네. 소비만 놓고 보면 고용시장이 그럼 1년 전과 지금이 어디가 더 강건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미국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1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체력 자체도 이미 작년이었으면 훨씬 더 정점이었을 텐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자체가 작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포지션이 작다 하더라도 연준의 운신의 폭이 제한된 이 상황에서 적세적소의 연준이 대응 처방을 하기에는 그럼 연준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고 맹신하기에는 다소 좀 불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 토론 채널이 지향하는 바가 네. 뭐 이렇게 저도 공감해 드릴 땐 공감도 많이 해드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래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다채로운 시각을 장착하십사. 네. 그래야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읽어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뷰를 갖고 계셔서 소개해드리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